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회사 탈취 의혹에 대해서 연일 매일같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민희진 대표가 얘기한 대로 7일에 뉴진스의 버블검이라는 곡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음원 출시는 차후에 이제 음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뮤직비디오도 상큼하고 청순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이다. 시티팝 장르의 굉장히 또 세련되고 멜로디도 좋고 또 귀에 이렇게 쏙쏙 이렇게 감기는 중독성 있는 그런 곡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금 이틀 만에 지금 14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쭉쭉 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계속 하이브와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민희진 대표인데요. 며칠간 지금 거의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랙홀처럼 민희진 대표의 그 기자회견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소용돌이가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전이 됐다. 또 반전이 됐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옹호하고 공감하는 그런 또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의외로 역효과다, 오히려 안 좋았다, 또 저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분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태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은 이제 제가 대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배임 혐의는 어렵다. 배임 혐의는 좀 어렵지만은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취 의혹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공모 모의 가지고는 이제 형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기사가 또 났습니다. 어도어의 이사회 결국 무산됐다. 그래서 대주주죠. 하이브가 대주주죠. 그래서 하이브에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희진 대표가 소집 불응했다. 소집을 불응하게 되면 법원에 이제 임시 주총을 신청을 해서 강제적으로 대표 해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한 2달, 3달 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제 소집할 이유가 없죠. 이 소집 이유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에 관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건데, 본인이 이제 해임되는 거를 본인이 이제 소집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불응을 했겠죠. 그리고 또 그 뉴진스의 앨범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9일 하이브 방시혁 대표 그렇게 해서 아마 임시 주주총회를 이제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날짜가 잡히는 대로 이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가 그 이후에 계속 그 불복을 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또 하게 되면은 또 계속 법정 싸움으로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2달간 또 뉴진스가 또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또 해외에서 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면은 그런 일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 자체도 또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양측 간에 물밑에서 잘 모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적으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양보를 해가지고 그런 타협점을 좀 찾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뭐 어찌게 됐건 간에 하이브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도 또 그동안 많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고스란히 뉴진스에게도 타격이 가게 되면은 이제 케이팝 시장이 또 위축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극적인 어떤 합의, 성격이 뭐 시원시원하신 분이니까 양보도 좀 이렇게 하시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은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만나셔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르세라핌 쪽에서 또 민희진 대표를 격했다. 무례한 표현, 유감을 표했고요. 또 피해는 거짓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르세라핌 소스뮤직에서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제 굉장히 격정적으로 격양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 표현을 다 하면서 이제 있었던 과정을 얘기했을 때 이제 르세라핌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본인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앨범이 나와야 되는데 르세라핌이 먼저 나와서 먼저 출시를 하니까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받고 뭐 그랬다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스뮤직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를 실명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되게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고 타팀을 언급하면은 안 되는 거죠. 본인 뉴진스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러면은 다른 팀도 그 소속사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컨텐츠 IP고 자산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르세라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었고 아일리드에 대해서도 언급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대표로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다들 보셨겠지만 앞뒤 안 재고 그냥 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다 이런 이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를 피해를 줬다는 것은 거짓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스뮤직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롱과 욕설, 아티스트의 인격 모독하는 게시물은 모두 고소를 하겠다. 팬덤이 이런 부분을 받아서 또 르세라핌의 공격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 르세라핌도 글로벌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성장해가고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팬덤이 형성된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갤러리에 이제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갤러리에 글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지금 민희진 대표는 이제 하이브의 CBO 그래서 브랜드 총괄 책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진실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디션을 이제 같이 소스뮤직 관계자들과 함께 민희진 대표가 보면서 그 이후에 어도를 설립하고 본인이 걸그룹을 제작을 하겠다. 제작사로 걸그룹을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디션에 뽑았던 소스뮤직의 연습생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앨범이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출시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민희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우리는 피해를 받고 다른 아티스트 때문에 르세라핌 때문에 홍보를 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양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이브하고 소스뮤직이 그 여자 걸그룹을 먼저 소스뮤직에서 만들기로 하고 순서적으로 만들기로 하고 이렇게 오디션을 받고 이제 멤버들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생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앨범을 내려고 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이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도에 뉴진스가 이제 만들어졌고 앨범을 내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소스뮤직의 르세라핌이 첫 번째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첫 번째로 이게 사실이라면 첫 번째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뉴진스가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뉴진스가 앨범을 멤버가 완성이 됐고 앨범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르세라핌이 먼저 나온다고 홍보를 멈춰달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그 멤버들조차 소스뮤직의 연습생들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팀 뉴진스를 방해했고 피해를 줬고 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제가 이제 요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근데 거의 뭐 시기적으로 뭐 그렇게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갤러리에 올라온 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고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약간 그런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세세한 사실관계는 정확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르세라핌 화이팅입니다. 르세라핌 응원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아이돌과 그 제작자와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자와 아이돌 같이. 그래서 제작자가 얼마나 인성이 좋으냐 그러면은 그 아이돌도 좋게 보이는 거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멤버들이 좋아도 그 제작자가 좀 성격 파탄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별로 팬을 할 생각이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국내에서 인성이 좋은 아이돌 제작자는 다는 모르지만 알려진 분들 사이에서는 대표님이 원탑이다. 원탑이다. 인성과 어떤 품위 그리고 또 따뜻한 마음,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또 저는 또 전홍준 대표님과 잠깐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15년 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와 이제 아이돌 이제 같이 보면서 응원하겠다. 그런 팀이 또 오래 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뭐 이런 기사가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런 기사가 이데일리 이기은 기자님이 또 이렇게 쓰신 기사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갤러리에 올라온 글인데요.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돈의 민희진 대표의 이제 그 말들 중에 나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괴롭힌다 막 이렇게 이제 민희진 대표가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 없다던 민희진은 이제 어불성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왔는데요. 그 작년에 이제 주주간 합의를 했을 때 이제 풀옵션, 풋옵션 뭐 이렇게 이게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일반 뭐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18%의 지분을 이제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현금화를 그게 이제 처음에 굉장히 싼 금액으로 민희진 대표에게 그 지분을 줬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11억. 그 금액이 이제 11억을 줬다고 합니다. 20%, 18%. 처음에 15% 줬다가 그다음에 18%뭐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아주 싼 가격에 그 지분을 처음에 이제 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히트를 냈고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올라갔겠죠. 뭐 어떤 추산되는 그런 지분이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18%의 지분이 20%의 지분이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금화를 이제 어느 시기에는 풋옵션 내가 이거를 팔겠다. 이거를 팔겠다. 근데 5%는 못 팔게 묶어두는 그런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다 팔지 못하게 어느 정도 묶어두는 거죠. 5%를. 그리고 이제 다 팔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경업 금지라 그래서 동종업계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없게끔 요런 이제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로 대박친 그런 대표도 만약에 이걸 팔고 나갔을 때는 뭐 경업 금지 뭐 몇 년간 못 한다 뭐 이런 계약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 이제 매매 인수를 했을 때 그래서 어느 그 사업이나 다 그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예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풀어주고 그것도 경업 금지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지분 5% 이제 팔지 못하게 묶어놓은 5%도 현금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고 해요. 예, 요거는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하이브의 주장이고 입장인데 그런 내용들이 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건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18%가 뭐 680억인가 뭐 이렇게 되고 또 인센티브 이제 인센티브 주는 게 또 20억 되고 그다음에 몇 년간 그거를 이제 성과급 인센티브 해서 뭐 합산을 하면은 1,000억 가까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계약을 했을 때 1,500억에서 2,000억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 내용이 다 이제 계약서도 조그맣게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런 주주간 계약에 뭐 그냥 짧은 전체는 아니고 짧은 내용이 뭐 이렇게 공개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한 것이다. 뭐 하이브의 대표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나는 2,000억 받아야 되겠어. 왜냐? 몸이 부서지도록 죽도록 일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다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겠지만 예,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 레벨의 몇 명 없는 그런 프로듀서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고 많은 수익을 얻는 게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뭐 진짜 100억, 500억, 뭐 1,000억, 2,000억 뭐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진짜 그 민희진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직장인으로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막 공감합니다. 막 이런 민희진 씨 화이팅. 뭐 저도 여자 직장인으로서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맞죠. 근데 민희진 씨하고는 동등하게 생각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희진 씨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분은 그냥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일반인들은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너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희진 대표가 잘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민희진 대표가 대중들을 감성 자극을 되게 잘했고 왜 1인자인지 왜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인터뷰한 다음 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나와서 또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착장 그대로 왔다는 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그대로 착장 그대로. 또 미술, 패션, 의류 뭐 이쪽에 통달한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일부러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자, 빨리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기기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아이리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갤러리에 또 이런 글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이 뉴진스고요. 오른쪽이 90년대에 활동했던 여자 아이돌 일본의 스피드라는 여자 아이돌 팀입니다. 흡사한 이게 뭐 요거를 카피를 했다 안 했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느낌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해변에서 이제 같이 젊은 친구들 어린 그 여자 아이돌들이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 해변에서 춤을 추고 뭐 거의 뭐 이 얼굴 가까이 클로즈업 한 것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래 무스탕이라는 그 좀 하이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이런 분위기, 여자아이들의 그런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차용을 했다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따라한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있습니다. 차 안에 같이 이렇게 있고 좀 바닷가 이렇게 놀러 가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하고 얼굴을 이렇게 모여서 맞대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은 이게 이제 무스탕 이 한 작품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 작품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썼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차용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예, 뉴진스. 그래서 뭐 뉴진스를 저는 이제 뭐 류이치 사카모토가 얘기한 것처럼 뭐 창작이라는 거는 어떤 작품의 15%만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 컨텐츠가 들어가면 그건 창작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예술이 뭐 과거서부터 완전히 100% 순수 창작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너무 좋다 하면은 조금은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차용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차용을 했다고 이제 갤러리나 카페나 뭐 이런 많은 네티즌들이 올리고 있는데, 미희진 대표는 다른 아일릿이 내 거를 카피했고 뉴진스를 카피했고 우리나라 음악계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남이 내 거를 좀 차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카피고 그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또 언급을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거는 예전 얘기입니다. 예, 10년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전입니다. 음악도 그렇고 이제 레퍼런스를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예, 뮤직비디오 감독한테 아니면은 또 음악 감독한테 이런 레퍼런스 음악을 들려주고, 그래서 뭐 요런 부분을 진짜 이게 너무 좋고 우리 컨셉이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프로듀서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예, 지금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오히려 이제 감독이 그걸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음악에 이런 컨셉이면 이런 거 어떠세요? 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프로듀서가 그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감독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제 프로듀서가 아예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앨범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미희진 대표가 너무 과하게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어떤 뭐 혐의가 없이 또 뭐 미희진 대표가 또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뉴진스를 잘 이끌어 가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하실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지만 좀 상처 없이 잘 봉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진스 새로운 신곡에 대해서 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또 SM에서 미희진 씨와 같이 일했던 경영진, 제가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